1987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아원. 9살 영숙이는 눈물을 훔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밥 먹자.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불렀지만 영숙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5살 때 엄마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엄마. 영숙이는 매일 부모님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는 영숙이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20명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였어요. 그런 영숙이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김간병사 선생님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50대 여성으로 평생 간병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영숙아, 이리 와봐. 김 선생님이 영숙이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신기한 걸 보여줄게. 김 선생님은 영숙이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이고, 어깨가 많이 굳었네. 스트레스 때문이야. 신기하게도 김 선생님의 손길에 영숙이의 어깨가 풀렸어요. 우와. 시원해졌어요. 영숙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마사지야. 선생님이 가르쳐 줄까? 김 선생님은 영숙이에게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돼. 손가락에 힘주지 말고 몸을 이용해야 해. 영숙이는 금세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손재주가 뛰어났거든요. 영숙이는 타고났네. 김 선생님의 칭찬에 영숙이는 더욱 열심히 배웠어요. 마사지를 배우면서 영숙이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어깨나 목을 주물러 주면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어요. 영숙아, 나도 해줘. 영숙이 마사지 받으면 정말 시원해. 아이들이 영숙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도 영숙이의 재주를 알게 되었어요. 영숙이 손이 정말 신기하네. 마사지 받으면 피로가 다 풀려. 영숙이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영숙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 주었어요. 영숙아, 너는 이 분야에 재능이 있어. 나중에 이 일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영숙이는 김 선생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세가 된 영숙이는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영숙이는 간병 관련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학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식당 서빙, 저녁에는 학원. 정말 바쁜 나날이었지만 영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22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사지와 물리치료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제가 돈을 모아서 물리치료 과정도 수강하고 싶어요. 영숙이는 학원에서 추가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2년 동안 더 공부해서 물리치료 마사지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영숙이의 실력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키운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죠. 25세가 된 영숙이는 작은 마사지 센터에 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이라 무시당했지만 실력을 보여주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영숙 씨 마사지 받고 싶어요. 영숙 씨가 해줘야 효과가 있어요. 손님들이 영숙이를 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단순히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치료를 해줬거든요. 목 디스크가 심하시네요.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허리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영숙이의 진단은 의사 수준이었어요. 물리치료와 마사지를 오랫동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영숙이의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박영숙 선생님한테 받으면 정말 좋아져.
다른 곳에서 안 되던 게 영숙 씨한테 받고 나왔어. VIP 고객들이 영숙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영숙이를 인정했어요. 영숙 씨 실력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배울 게 많아. 정형외과 의사들이 영숙이에게 환자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30세가 된 영숙이는 이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중풍 환자들의 재활치료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영숙 씨 손만 거치면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은 영숙이를 손의 마술사라고 불렀어요. 그런 영숙이의 명성이 재벌가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영숙이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태호그룹 김태호 회장님의 전담 요양보호사를 찾고 있는데 영숙 씨를 추천받았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중풍으로 쓰러진 후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대요. 영숙 씨가 중풍 환자 재활의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태호그룹 비서실장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영숙이는 고민했습니다. 재벌가에서 일하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환자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결심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영숙이는 강남 한남동의 김태호 회장 저택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 회장 78세. 국내 3대 건설업체 태호그룹의 창업주였어요. 6개월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영숙이가 인사를 드렸지만 김 회장은 시큰둥했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군. 어차피 별 효과 없을 텐데. 김 회장은 이미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를 거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영숙이는 먼저 김 회장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회장님, 어느 부위가 가장 불편하세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서 움직이기 힘들어. 영숙이는 김 회장의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근육이 많이 굳어있네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영숙이의 정확한 진단에 김 회장이 놀랐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20년 가까이 해왔거든요. 영숙이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회장님, 치료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영숙이가 김 회장의 어깨부터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뭐야? 김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영숙이의 손길이 닿자마자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원해. 김 회장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시원함을 느꼈어요. 영숙이는 30분 동안 정성스럽게 마사지해줬습니다. 어떠세요, 회장님? 정말 놀라워.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김 회장은 감탄했어요. 왼쪽 팔이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매일 꾸준히 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영숙이의 말에 김 회장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다를 것 같은데? 그날부터 영숙이는 매일 김 회장을 돌봤어요. 아침마다 물리치료 마사지를 해주고 재활운동도 도와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손가락 운동을 해볼까요? 팔을 천천히 올려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이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김 회장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한 달 후에는 왼쪽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김 회장은 영숙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자식들은 영숙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장남 김민준 45세. 태호그룹 부회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 차남 김민수 42세. 태호그룹 전무였죠. 맞아. 형. 뭔가 이상해.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닌 것 같은데?
장녀 김수진 40세. 변호사 출신으로 가장 의심이 많았어요. 저 여자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아버지한테 뭔가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아. 자식들은 영숙이가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분명히 돈을 노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김 회장은 영숙이를 무척 신뢰했습니다. 영숙 씨는 진짜야. 다른 사람들과 달라. 영숙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치료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숙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영숙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영숙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마사지를 배우게 됐죠. 영숙이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아픈 분들이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김 회장은 영숙이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의 자식들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민준과 민수, 수지는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회사 경영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언제 회장직에서 물러날지만 궁금했어요. 후계자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데. 민준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형이 당연히 이어받아야지. 민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 형만? 나도 자격 있어. 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만 회사 이어받으면 돼. 나도 변호사인데.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서도 유산 다툼을 벌였어요. 김 회장은 그런 자식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을 저런 놈들이 가져가는구나. 그럴 때마다 영숙이가 위로가 되었어요. 회장님, 걱정 마세요. 가족들이 다 회장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영숙이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의 마음은 점점 영숙이에게 기울었어요. 이런 사람이 내 딸이었다면. 김 회장에게는 큰 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집안이 정한 여자와 결혼했고 그 후 소식이 끊어졌죠. 김 회장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미영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느 날 김 회장이 영숙이에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거든요. 5살 때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었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김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모님 성함이라도 기억나요? 어머니는 김미영이라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박동수였고요. 김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미영. 그건 자신이 4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설마 영숙이가? 김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리 드물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김 회장은 은밀히 사람을 시켜 영숙이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영숙이의 어머니 김미영은 정말 김 회장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의 생년월일을 보니 김 회장과 김미영이 헤어진 지 정확히 9개월 후였어요. 김 회장은 충격받았습니다. 영숙이가 내 딸일까?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숙이가 쓰던 컵에서 타액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99.9% 일치였어요. 영숙이는 김 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고아로 살아온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김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면 영숙이가 놀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회장이 갑자기 영숙이를 법정 상속인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김 회장이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서가 실수로 흘린 말이 자식들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를 상속인으로? 민준이 경악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비서의 말은 확실했어요. 회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수진이 분노했어요. 분명히 약물이나 최면술 같은 걸 쓴 거야. 민수도 동조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시면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어. 자식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내보내야 해.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실 텐데.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민준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한테 독살 혐의를 씌우는 거야. 독살이라고? 아버지 약을 바꿔치기 해서 몸이 안 좋아지게 만들고 그 책임을 저 여자한테 씌우는 거지. 형제들은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숙이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쫓아내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성실히 김 회장을 돌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영숙 씨 덕분에 매일 좋아져요. 김 회장은 영숙이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착하고 실력도 뛰어나구나. 하지만 아직 영숙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며칠 후 자식들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약을 몰래 바꿔치기 했어요. 혈압약 대신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약을 넣은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아버지 몸이 안 좋아질 거야. 그럼 그 책임을 영숙 씨한테? 당연하지. 약 관리는 영숙 씨가 하잖아. 형제들은 냉혹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3일 후 김 회장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영숙이가 깜짝 놀라며 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김 회장은 어지러워하며 쓰러질 뻔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영숙이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의 진단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혈압약을 잘못 복용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성분이 검출됐어요. 영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챙겨드렸는데. 민준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숙 씨, 정말 실수였어요? 네.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 약을 잘못 챙긴 것 같은데요. 영숙이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올바른 약을. 증거가 있는데요. 민수가 약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영숙이가 관리하던 약상자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이 약은 혈압약이 아니라 다른 약이에요. 영숙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평소와 같은 약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정말 영숙 씨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수가 심각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아버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자식들은 영숙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영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 같아서 자책했어요. 김 회장은 의식을 회복한 후 자식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숙 씨가 약을 잘못 줬다고? 네, 아버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또 있으면 안 돼요.
김 회장은 영숙이를 불렀습니다. 영숙 씨, 정말 실수였어요?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실수했나 봐요. 하지만 김 회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숙이는 그동안 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실수를 할까요? 김 회장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영숙 씨를 모함하는 건 아닐까? 김 회장은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약상자를 몰래 만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들이. 김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자식들이 영숙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이었어요.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영숙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김 회장은 영숙이를 조용한 서재로 불렀습니다. 영숙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회장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김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제 딸입니다. 영숙이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네, 뭐라고요?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영숙 씨 어머니예요. 김미영 씨요. 김 회장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사랑 이야기부터 DNA 검사 결과까지요. 영숙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를 이제야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 영숙이가 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김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40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부녀는 40년 만에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김 회장은 영숙이에게 자식들의 음모도 모두 털어놨어요. 민수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거야. CCTV에 다 찍혔어. 영숙이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수한 게 아니었군요. 당연하지. 너는 그런 실수할 사람이 아니야. 김 회장은 영숙이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자식들이었어요. 김 회장은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유산을 너한테 물려주려고 해. 그러시면 안 돼요. 오빠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돈만 밝혀. 너처럼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 김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영숙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영숙아, 너는 고아로 자라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어. 그것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해. 김 회장은 영숙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너는 정말 실력이 뛰어나. 물리치료와 마사지로 아버지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줬잖아. 영숙이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김 회장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 뭔데요, 아버지? 영숙이는 내 딸이야. 그리고 앞으로 태호그룹을 영숙이가 이어받을 거다.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조용히 해. 영숙이는 정말 내 친딸이야. 김 회장이 DNA 검사 결과와 과거 연애 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40년 전 김미영이 보관하고 있던 편지들이었어요. 자식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너희도 내 자식이지만 영숙이가 더 자격이 있어. 김 회장의 말에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민수가 항의했어요. 저희가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그래, 일은 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영숙이를 모함하려고 했고, 김 회장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민수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영숙이만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 김 회장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해. 민준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하자. 어떻게? 재벌 회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유산 상속한다는 스캔들로 만드는 거야.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언론에 흘린 것입니다. 재벌 회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전 재산 상속. 신문과 방송에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과연 정당한 상속인가 사기인가? 언론은 영숙이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고아 출신 요양보호사가 재벌 회장을 꼬드겨 5조 원 유산을 가로챘다.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영숙이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악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넘쳐났어요. 돈에 눈이 먼 악녀, 재벌 회장 등쳐먹는 거머리,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역시 품성이. 영숙이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나요? 아니야, 영숙아. 내 잘못이 아니야. 김 회장도 분노했어요. 언론에 압력을 넣어서 보도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뒤에서 계속 정보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 민준과 민수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법원에서 김 회장의 정신 감정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이런 일을. 영숙이는 자책했어요. 영숙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김 회장은 정신 감정을 받았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치매나 다른 정신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또 다른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40년 전 김 회장과 김미영의 대학교 동창들이 나서서 증언한 것입니다. 정말 김 회장과 김미영이 연인 사이였어요. 집안 반대로 헤어진 걸 우리가 다 봤어요. 동창들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숙이는 정말 김 회장의 친딸이었고 4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것이었어요. 언론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과 잃어버린 딸의 40년 만의 재회. 고아로 자라 마사지 전문가가 된 재벌 상속녀. 이제는 동정적인 기사들이 나왔어요. 손재주로 출세한 입양 스토리. 실력으로 인정받은 진짜 재벌 딸. 자식들도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와 편지, 동창들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영숙이가 친딸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유산 상속에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도 80%는 너무 많아요, 아버지. 민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저희도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김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은 했지.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영숙이를 모함했고. 그게 무슨. 영숙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관심 있었어. 사업 얘기 말고 아버지 건강이나 안부 물어본 적 있어?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회사와 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영숙이는 달라. 진짜로 아버지를 걱정해줘. 김 회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몇 달 후 김 회장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숙이가 곁에서 돌봤어요. 아버지, 편히 가세요. 영숙이가 김 회장의 손을 잡고 마사지해드릴 때 김 회장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영숙아, 40년 늦었지만
아버지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 손길 덕분에 마지막이 행복했어. 김 회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영숙이는 상주로서 모든 조문객들을 받았어요. 자식들도 함께 있었지만 이제 영숙이가 태호그룹의 새로운 회장이었습니다. 유언장 개봉 결과 정말로 영숙이가 전 재산의 80%를 상속받았어요. 5조 원 중 4조 원을 영숙이가, 나머지 1조 원을 세 자식이 나눠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겸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요. 영숙이는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회사를 키워봐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던 자식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민수와 수진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돈에만 눈이 멀어서 정말 미안해.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부터 잘 지내요. 영숙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그 후 영숙이는 태호그룹 회장이 되어 회사를 훌륭하게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쓴 건 직원들의 복지였어요. 회사가 크면 직원들도 행복해야 해요. 영숙이는 직원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복지제도도 확충했습니다. 특히 고아원 출신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영숙이는 고아원과 양로원에 매년 수백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회사에 마사지 치료실을 만들어요. 영숙이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정말요, 회장님 실력이 대단하다던데. 직원들은 영숙이의 마사지를 받고 싶어 했어요. 영숙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직원들을 직접 치료해줬습니다. 어깨가 많이 굳었네요.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목 디스크 조심하세요. 자세를 바로 하셔야 해요. 영숙이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직원들은 감탄했어요. 역시 회장님은 다르시네. 실력으로 성공한 분이야.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회사가 영숙이가 온 후로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언론도 이제는 영숙이를 칭찬했어요. 손으로 성공한 재벌 회장. 마사지로 시작해 경영까지 영숙 씨의 성공 스토리. 고아에서 재벌이 된 진짜 신데렐라. 영숙이는 진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민준, 민수, 수진도 영숙이와 함께 일하면서 변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영숙이 덕분에 우리도 사람다워졌어.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영숙이를 선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어느 날 영숙이는 김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영숙이는 묘비 앞에 앉아서 아버지께 안부를 전했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배운 마사지 덕분에 아버지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올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김 회장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영숙이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에도 영숙이는 요양보호사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매월 양로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직접 마사지해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시원해졌어요. 고아원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도 여기서 자랐어?
응, 언니도 너희들처럼 여기서 자랐어. 영숙이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언니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영숙이는 고아에서 재벌 회장이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의 화합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얻은 성공이었습니다. 태오그룹은 영숙이의 리더십 하에 더욱 성장했고 사회 공헌도 활발히 했습니다. 영숙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실력과 성실함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영숙이는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숙이는 회장실에서 가끔 직원들을 치료해 줍니다. 회장님, 요즘 어깨가 아픈데 봐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리 오세요. 영숙이의 따뜻한 손길은 계속되고 있어요. 40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영숙이의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영숙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실력과 성실함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